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그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 풀이. 자, 우리가 뭐 해가 특수한 것까지 다 배웠죠? 자,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활용의 연속인데, 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때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지금부터 얘기할 그 4가지 그 단계,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문제를 선생님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식 세우기죠. 식만 잘 세우면 뭐 활용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풀이 방법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연립 1차 방정식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 활용. 자, 첫 번째 뭐죠? 스텝 1은 자, 미지수를 세우는 거죠. 자, 미지수를 세운다. 그런데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그 미지수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는, 자, 문제의 뜻에 맞는 미지수 x, y를 자, 세운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미지수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세운다. 그래서 식은 몇 개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바로 식을 2개를 세운다는 거예요. 식을 2개. 자, 기존에 하나 세우는 애도 힘들었는데 2개를 세워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자, 이 부분은 식이 하나 세워지겠구나, 이 부분은 식이 세워지겠구나, 줄을 쳐가면서 아마 문제를 푸셔야지 좀 더, 좀 간단하게 아니면 쉽게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스텝 3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식을 세웠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연립방정식을 푼다. 식의 바로 풀이.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감법, 대입법.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풀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문제 풀 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답만 나왔으면, 나 답 나왔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네 번째는, 자, 스텝 3에서 구한 해가, 자, 문제의 뜻에 맞는지 자, 확인을 한다. 자, 가령 내가 해를 구했는데, 자, 문제에서는 개수예요. 근데 2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잘 구하셨어요? 못 구하셨어요? 잘 못 구한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문제 뜻에 맞는지 다시 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나왔으면 해가 나왔다 끝 아니라 원래 식에 한번 대입을 해서 이 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4가지가 아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식을 적으실 때도 첫 번째 미지수 세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풀이하고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여기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몇 번째예요? 바로 두 번째, 연립방정식을 식을 세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을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농도, 속력 이런 부분이 기본 그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뭘까? 한번 간단하게 짚고, 아무래도 유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무리 식을 얘기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선은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자연수예요. 자, 자연수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두 자리 그 자연수. 두 자릿수 자연수예요. 두 자리. 두 자릿수라고 할까요? 두 자릿수 자연수. 자,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로 들면, 자, 12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2는. 자, 10 플러스 2. 그러니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자, 그럼 57이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50 더하기 7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릿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10 더하기 2지만 우리가 1의 자리 숫자, 아니 10의 자리 숫자는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10이다. 그리고 1의 자리 수는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 곱하기 뭐가 돼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57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5 곱하기 10이다. 그리고 7도 7 곱하기 1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요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10의 자리 숫자를 x라 하고요. 자, 1의 자리 숫자를 y라 얘기하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10의 자리 숫자 x다. 그러면 10 곱하기 x. 자, 1의 자리 숫자는 y다. 1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은 우리가 생략하시고 곱하기도 생략하면 10x 플러스 y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자릿수의 자연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나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자, 나이라는 거 보면은 우리가 현재 X살에서 자, Y년 후 나이다. 그리고 X살에서 뭐가 될까요? Y년 전 나이다. 자, X살에서 Y년 후 지나갔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X 플러스 Y죠. Y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X살부터 Y년 전 나이. 아무래도 내가 10살인데 4년 전 나이는 몇 살일까요? 6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Y 우리가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가 감소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X1에서 Y% 할인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Y%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를 할인 한 후 금액. 자, 이익을 붙인 후 금액.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자, X1에서 Y% 할인한 후 금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 곱하기 100분의 얼마? 100 빼기 Y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Y 이익을 붙인 금액 그 X 곱하기 얼마요? 100분의 100 마이너스 Y다. 100 플러스 Y가 되겠죠? 이익을 붙였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그 식을 세울 수 있는데, 뭐 꼭 Y%라고 하지 않아도 얘는 뭐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가능하다라는 거. 뭐, 증가감소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속력이 있죠.
자, 속력은 우리가 마우스 하나 딱 그려놓고서 한번 보면은, 자, 거리고 어떻게 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거리라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 시간분의 거리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은, 자, 속력분의 거리이다. 자, 그래서 식을 세우실 때, 만약에 문제에서 거리가 같다. 그러면 거리가 같은 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식을 세우시는 거고요. 만약에 일정한 시간이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이 똑같다. 그러면 시간에 관련돼서 우리가 등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한 속력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속력에 관한 식으로 속력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등식을 만드시면 돼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력은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간과 거리. 그리고 시간은 필요한 게 뭘까요? 속력과 거리. 자, 그러면 거리에 관한 식을 만들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거리는 우리가 속력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문제 조건에 있으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아직 유형은 좀 더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 우리가 저번에 많이 했었죠? 바로 농도예요, 농도. 자, 농도라는 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과 물에다 어떤 섞은 양을 우리가 합했어요.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섞은 양은 뭘까요? 소금 아니면 설탕이겠죠? 그럼 전체에서 우리가 소금과 설탕의 양의 비가 얼마나 될까? 이제 그걸 우리가 백분율을 표현한 게 바로 농도가 되는데요. 자, 농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금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바로 소금물의 양분의 뭐가 돼요? 바로 소금의 양이 된다. 자, 곱하기 우리가 100%.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식이 뭐였어요? 바로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많이 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양은 뭐가 된다? 바로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뭐가 된다? 농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소금의 양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바로 비커를 이용하라고 그랬죠. 자, 비커. 자, 비커를 보시면 밑에는 뭐가 돼요? 우리가 양. 그래서 보통 그람을 얘기를 하고요. 자, 위에는 뭐를 줄까요? 바로 농도.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비커로 우리가 이제 물을 합쳤다? 그러면 비커끼리 더하고, 그리고 물을 뺐다? 그럼 빼기 비커. 그래서 밑에 양은 빼지는데, 결론적으로 얘는 어떤 식이 서로 같아진다? 아무리 내가 농도를 다른 어떤 소금을 막 섞었어요. 섞어도 안에 있는 뭐가 변하지가 않아요. 바로 소금의 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소금의 양, 그리고 우리가 소금의 양이 뭐가 되다? 서로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식을 세울 때 왜 비커를 그리냐면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소금물의 양과 농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재료를 찾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비커를 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일에 관한 문제예요. 일. 자, 일이다. 일은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일 양을 이렇게 하나의 막대 그래프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끝내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자, 11이 걸렸어요.
자, 10일이 걸렸으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그 1일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1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10분의 1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일 양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의 전체 양을 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1로 본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그 일의 양을 우리가 이제 미주 세울 때, 만약에 우리가 X일 동안, 자, 완료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이다. 그러면은, 자, 1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했느냐? 일한 양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그 1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기다가 100분율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율을 곱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에서 나는, 저기 10일 동안 하는 거는 나 하루 동안 전체 10분의 1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일량을 1로 두는 이유는 바로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다 100%를 한다. 그러면 바로 일의 양이 100%예요. 그래서 1로 두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일 동안 일한 양은 얼마가 돼요? 바로 X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간략하게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다. 왜? 활용문을 풀 때 내가 문제에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아, 나는 이 식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무기는 뭐냐? 바로 이런 개념들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문제 개념 유형 있죠?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리고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단계별로, 할 텐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이제부터 적는 그 식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단계별로 적으셔야 돼요. 그냥 답만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정리하시고 이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 예제 1번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자, 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자,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래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조건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 자, 이 두 번째를 한번 우리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1번 단계는 바로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세운다. 자, 그러면 미지수를 세울 때, 자, 두 자리 자연수니까 우리가, 10의 자리의 숫자를 X로 두고요. 자, 1의 자리의 숫자를 Y로 둘게요. 자, 그러면 처음 숫자는 뭐가 될까요? 자,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그 단계를 보면, 자,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래요. 자, 그러면 10x 플러스 y는, 자, 각 자리 숫자 뭐죠? x, y. 자, x 플러스 y의 몇 배? 4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식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무슨지 이해 가시죠? 자, 처음 숫자는 각 자리 숫자 합의 4배다. 이렇게 우리가 1번은 간단하게 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자, 그럼 얘가 서로 바뀌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0.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x, y. 그럼 y 플러스 x는, 자,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 자, 처음 수는 뭐였어요? 바로 10x 플러스 y였는데, 자, 얘가 서로 같아지려면 얘가 얘보다는 27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27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그 전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1차 방정식의
활용할 때는 식 하나만 세웠으면 됐어요. 자, 그런데 얘는 식을 두 개를 세워야 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얘가 4x, 4y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우선 10x 플러스 y 먼저 가로를 풀어준다. 4x 플러스 4y가 되고, 자, 넘어가면 6x, 넘어가면 3y. 그러면 2x는 바로 y라는 첫 번째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두 번째 식을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자, 10y 플러스 x는 자, 10x 플러스 y 플러스 27이 돼요. 자, 그러면 한쪽으로 우리가 이제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9y는 자, 얼마다? 27이다. 자, 그런데 모양이 각각의 개수가 뭐예요? 9의 배수죠. 그 9로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얼마다? 3이다. 자, 그 y 대신에 대입을 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y 대신 대입하면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뭐를 쓰는 게 더 편할까요? 바로 대입법을 쓰는 게 편하겠죠. 자, 그 y 대신에 2x를 대입하니까 x는 얼마가 되더라? 바로 3이 되더라.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바로 3 되니까 6이 되더라. 자, 그럼 처음 숫자는 얼마란 얘기예요? 바로 36이 된다. 자, 볼까요? 36. 자, 여기는 36이에요. 3하고 6 더하면 9, 4, 36. 맞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까지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계를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미지수 세우기, 2단계 뭐였죠? 바로 연립방정식 세우기, 3단계 바로 풀이를 했죠. 그 다음에 자, 해를 구했습니다. 근데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 이게 4단계입니다. 요즘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똑같이 여러분들도 식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거를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하면서 식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예제 2번은 뭐가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26살이래요. 자, 그리고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그 2세가 적어진대요. 2살 이제 적어진다는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은 나이를 같이 먹죠. 그쵸? 만약에 1년 지나면 아버지 나이 1살 더, 그리고 아들도 나이가 1살 더가 돼요. 만약에 한 사람만 나이 먹으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미지수 세우는데, 자, 미지수?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아버지의 나이를 자, X세. 자, 아들의 나이를 Y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이차가 26세가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를 식을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식은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2세 적어진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식 한번 세워볼까요? 첫 번째 식은 뭐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는 26세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빼니까 바로 몇 살? 26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 X 더하기 10세가 되겠죠. 그리고 10년 후 아들의 나이, Y 플러스 10세가 되겠죠. 자,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3배보다 여기서 3배가 된대요. 자, 2세 적대요. 2세가 적다.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10년 후 아버지 나이는 이렇게 는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바로 요거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말 그대로 식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풀이를 들어가면 x-y는 얼마? 26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첫 번째 거는 뭐 저기 우리가 뭐 기존 있는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거만 식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x 플러스 10은 3y 플러스 30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x, y는 좌변, 숫자는 우변으로 넘겨주면 x 마이너스 3y는 얼마가 돼요? 바로 20대이고 18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요식과 요식을 우리가 이제 뭐를 쓸까요? 바로
가감법을 쓰면 좋겠죠. 왜? x가 좀 서로 같네요. 자, 그럼 x-y는 얼마? 26. x-3y는 얼마다? 18.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뺀다. 왜? 부호 같으니까. 자, x 빼기 x 없어지죠? 마이너스 y 빼기 마이너스 3y는 바로 2y가 되겠죠. 자, 26 빼기 18은 얼마? 8이 된다. 자,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4. 아직 애기네요. 아들은. 자, 그 다음에 y에서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의 값은? 자, 4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1. y는, x는, 자, 30이네요. 아버지가 결혼을 좀 일찍 하셨네요. 그럼 26세 아이를 낳았다는 거니까 결혼 일찍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이제 아버지 나이는 뭐가 된다? 아버지는 30세. 자, 아들은 얼마가 된다? 바로 4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나이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의 나이, 아들의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히만 정하면 문제의 뜻에 맞게 식만 세우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몇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이 그 확인을 해보면 아버지 나이에 30 그리고 아들의 나이 4세 이렇게 우리가 저기 빼주니까 26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은 무엇이냐? 자, 어른이 800원이고 학생이 600원이라는 어떤 입장료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입장권이 120장 팔렸대요. 자, 총 수입액은 83,200원이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입장권이 120장 팔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한번 세워야 되겠죠? 자, 어른 입장권 개수가 우리가 X개. 자, 학생 입장권 개수가 Y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1단계고 2단계씩 세우면 자, 어른 입장권과 학생 입장권을 합했더니 몇 장이 됐대요? 바로 120장이 됐다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Y는 얼마다? 120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른이 800원, 학생이 600원이에요. 자, 어른. 자, 800X 더하기 얼마? 600Y는 바로 83,200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른 입장권의 판매액 그리고 학생 입장권의 판매액이 합해서 83,200원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자, 밑에 거는 지금 숫자가 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걸 약분해 볼게요. 양변에 우리가 100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자, 8x 플러스 6y는 얼마? 832죠.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2를 또 약분해 볼게요. 그러면 4, 3, 그리고 2, 4, 1, 6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 얘는 4x 플러스 3y는 416이 되겠구나.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연립방식 풀기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난 y를 이제 소거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y를 소거시키려면 3을 곱해야겠죠? 그럼 3x 플러스 3y는 우리가 360이 되고요. 자, 연립을 해서 우리가 4x 플러스 3y는 416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준 건데 그냥 빼줘 볼까요? 자, 3x 빼기 4x는 마이너스 x는 뭐가 돼요? 바로 56이 된다. 마이너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x가 뭐가 돼요? 바로 56이 되고 y는 얼마가 될까요? 120에서 56 빼면 바로 4, 1, 6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하면 자, 어른 입장권은 얼마가 팔렸어요? 바로 56개가 팔렸고요. 자, 학생 자, 입장권은 64개가 팔렸다. 아무래도 권이니까 입장권이니까 장이 되겠죠? 56장, 64장.
여기도 개라기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이라 해야 되겠죠? 장. X장, Y장. 아무래도 무슨 어떤 큐브나 이게 그런 입장권이면 우리 개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장권은 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X장, Y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좀 약간은 우리가 그 중학교 1학년 그 1차 방정식 활용을 했을 때에 비해서 식을 좀 만드는 게 좀 약간 더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자꾸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 3번까지 풀었고요. 좀 더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세요. 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죠. 자, 예제 4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가 더 긴데요.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가 세로 길이가 더 기니까 아무래도 자, 이렇게 홀쭉한 직사각형이 되겠죠. 자, 우리가 미지수를 한번 세워볼까요? 자, 우선은 가로를 x, 자, 세로를 우리가 y라고 한번 세워보면, 자, y라는 것은 사실상 뭐가 돼요? x보다는 20cm가 더 길다. 그래서 바로 요 첫 번째, 요 부분이 바로 식을 세우는 거겠죠. 자, 미지수를 하나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x 플러스 20.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연립 방식을 보니까 바로 이제 미지수를 두 개를 한번 세워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20이 되고요. 자, 둘레 길이가 72cm가 된대요. 자, 둘레는 우리가 x 몇 번, 두 번, y 몇 번, 두 번.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 아니고요. 둘레 길이가 72라는 것은, 자, 2x 더하기 2y가 바로 7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미지수는 선생님이 이제 먼저 안 했네요. 자, 가로의 길이를 x cm. 자, 세로의 길이를 y cm.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형 같은 거는 그림을 그려서 보시는 게 아주 편해요. 자, 그러면 자, 밑에 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한번 살펴봤을 때 공통 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자, 약분해 줄까요? 그럼 x 플러스 y는 얼마? 36이 된다. 자, 그럼 요거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연립해서 한번 풀어주면 자, 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죠? 대입법. 그래서 x 더하기, 자, 대입할 때 항상 가로가 있다 생각하고 대입하라고 그랬죠? 는 36이 돼서, 자, 2x는 얼마? 바로 16이 되겠죠? 넘어가면 16. 자, 그러면 x의 값은 얼마가 돼요? 바로 8이 된다. 자, x가 8이니까 y 값은 얼마예요? 바로 28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사각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28을 우리가 얼마가 돼요? 자, 넓이. S는 우리가 8 곱하기 28이다. 8, 8에 64, 8이 16, 224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224 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8, 8에 64, 8이 16, 224. 맞죠? 자, 항상 이거 여러분 해놓으면 x하고 y 값만 이렇게 구해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구하는 거는 직사각의 넓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의 뜻에 맞는지 다시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예제 5번 보면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시속 ykm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을 한번 그려보면 간단하게 자, 산을 한번 그려보면 자, 올라갈 때 거리를 우리가 x km라고 하고요. 내려올 때를 우리가 ykm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도 미지수 세우기. 첫 번째 뭐죠? 자, 올라갈 때 거리 x km. 자, 내려올 때 거리 내려올 때 거리는 y km.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내려올 때 거리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자, 내려올 때 거리는 y는 뭐가 돼요? x 더하기 4가 된다.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식이. 여기서 이제 보기가 약간 힘든데 총 시간이 4시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남은 식 하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자, 총 시간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그리고 뭐가 될까요? 내려올 때, 자, 걸린 시간. 자, 이 두 가지가 합해서 총 시간이 걸린 거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총 시간 4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올라갈 때 속력은 시속 3km, 그리고 xkm라고 했으니까 3분의 얼마? x. 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돼요? 내려올 때 시속 5죠.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5분의 내려올 때 거리 y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분수꼴이 나오면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를 곱하면 되겠죠. 15 곱하면 얘는 얼마예요? 바로 5x 플러스 15 곱하면 3y는 15 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60이 된다.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자, 요거는 y는 우리가 대입법으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뭐가 돼요? 5x 플러스 3에 항상 대입할 때는 가로가 있다고 생각하고, x 플러스 4는 얼마? 60이다. 자, 그러면 5x 플러스 3x 플러스 12는 60이 되니까, 자, 8x는 얼마예요? 바로 48. 자, 그러면 x의 값은 얼마다? 바로 6이다. 그러면 y 값은 얼마다? 바로 10이다. 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올라갈 때 거리는 얼마다? 자, 6km이고요. 자, 내려올 때 거리는 바로 10km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6번을 보면은 창민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 갔다. 그러면 자, 창민하고 저기 형이 속력이 다르죠? 아무래도 형이 좀 빠르니까 창민을 따라잡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미지수를 세워야 되는데 참 힘들죠? 창민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에 형이 뒤따라갔대요.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요게 바로 1번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세울 때, 자, 이런 거예요. 자, 창민이가 출발한 후에 형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x분이라고 할게요. 창민이가 출발한 후에 형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형이 출발을 한 후에 자, 창민이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y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형대로 이게 출발했고, 자, 창민대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시간차가 있죠. 자, 창민이하고 형하고 시간을 봤을 때, 자, 창민이는 형보다는 몇 분을 더 갔어요? 20분을 더 갔죠. 자, 형하고 창민이의 시간차는 20분이 차이가 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어요? 자, 창민이가 간 거리 그리고 뭐가 됩니까? 형이 간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창민이가 간 거리는 얼마예요? 바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바로 저기 그 창민은 40x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형이 간 거리는 얼마가 돼요? 바로 120y가 된다. 자, 이거 약분이 가능하죠? 그럼 x는 얼마? 바로 3y가 된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연립방정식이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x 대신에 대입하면 자, 우리가 이제 풀어주면은 뭐가 돼요? 자, y 플러스 20은 x 대신 대입했죠? 그러면 3y가 되겠죠? 자, y는 그 2y는 얼마가 돼요? 바로 20. y는 얼마다? 바로 10이다. 자, y가 10이니까 x는 얼마가 된다? 바로 자, 30이 된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난 건 뭐가 돼요?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창민이가 자, 출발한 지 자, 30분 후에 형을 만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되게 좀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먼저 미지수를 세우고 나서 그 식을 세우는데 식이 아마 두 개 중에 하나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선생님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썼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공식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 나와 있는 어떤 이제 글씨 어떤 문장을 우리가 보고 아, 창민이가 간 거리와 형이 간 거리가 같아야지만 서로 만나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도 정리하시고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이번 유형은 여러분들 그 농도 문제인데요. 자, 농도 우리 예전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림식만 잘 세우면 아주 쉽게 푸는 문제인데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어서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할 그 유형은 바로 농도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농도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그림식을 잘 세웠으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어서 7% 소금물 450g 만들려고 한다.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의 양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미지수를 먼저 세워볼까요? 자, 우선은 5%의 소금물의 양을 우리가 xg이라고 하고요. 자, 10%의 그 소금물의 양을 yg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식을 그때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 우선은 이렇게 볼까요? 자, 5% 소금물, 그리고 자, 10% 소금물을 섞었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7% 소금물 450g이 되었다는 거죠. 자, 각각은 몇 g이 돼요? xg, 그리고 yg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세워보는 게, 자,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었더니 450g이 됐다는 거는 x 더하기 y는 얼마? 450g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왼쪽에 있는 이 소금을 섞은 거,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과 이쪽에 결과가 나온 소금의 양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소금의 양 우리가 필요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 소금물의 양 곱하기 농도라고 했어요. 자, 그럼 x 곱하기 100분의 5 더하기 y 곱하기 100분의 10 는 얼마가 돼요? 450 곱하기 100분의 얼마? 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최대한 약분해 볼까요? 약분 해보고 5 약분하면 얘는 얼마예요? 바로 90. 자, 그러면 x 더하기 뭐가 돼요? 2y는 97에 64, 63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두 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 자, 어떻게 할까요? 자, x 우리가 여기서 여기 빼줘 볼까요? 그럼 강압법을 쓰니까 y는 얼마가 돼요? 자, 180이 되죠.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180이니까 27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다? 자, 5%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다? 270g이고요. 자, 그리고 10%의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된다? 바로 180g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개 더하면 450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두 번째는, 자, 농도가 서로 다른 A하고 B의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대요. 그래서 서로 양을 달리 섞었더니, 6% 소금물, 뭐 8% 소금인데, 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금물 어떻게 해요? 자, A의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로 X%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소금물, 자, B의 농도를 우리가 뭐로 보느냐? 바로 Y%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물을 한번 섞어보면, 자, 첫 번째 뭐가 돼요? 자, 100g에 얘는 지금 몇 %예요? A는 X%죠? X% 더하기, 자, 뭐가 됩니까? 200g에 바로 Y%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대요? 바로 6% 나왔죠. 자, 100g과 200g을 섞으면 얼마예요? 300g이 되죠. 그러면 300g에 얘가 몇 %? 6% 소금물이 된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200g에 자, X%가 되고 더하기 뭐가 됩니까? 자, 100g에 우리가 Y%이다는 얘도 섞었더니 얼마가 돼요? 바로 300이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농도가 8%가 되었다. 자, 그림식 이렇게 세우고 나서 우리가 각각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서로 같다. 자,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한번 세워볼까요? 왼쪽의 소금의 양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X 플러스 2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Y. 자, 는 얼마? 300 곱하기 100분의 6.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2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그 X. 자, 그리고 1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Y는 300 곱하기 100분의 얼마? 8이 된다. 자, 다 약분이 가능하네요. 약분 막 다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식을 해보면, 자, 첫 번째는 X가 남죠. 두 번째는 2Y가 되고요. 세 번째는 18. 자, 그 다음 여기는 얼마? 2X 더하기 Y는 얼마다? 바로 24다. 자, 얘를 지금 연립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Y가 우리가 서로 같다라고 보면, 같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2Y는 얼마? 18이다. 밑에는 얼마가 돼요? 2를 곱하니까 4X 플러스 얼마예요? 2Y는 48이 된다. 자, 두 개를 한번 빼줘볼까요? 빼기 얼마? 바로 3X는 얼마예요? 바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0 되겠죠? 자,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10. Y는 얼마가 돼요? 자, X가 10이면 넘어가면 Y는 바로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A의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가 돼요? 바로 10%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B의 소금물의 농도는 바로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림식만 세우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같다라는 것만 세워주면 되는데, 그림식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 소금의 양을 구할 때 필요한 요소가 뭐였죠? 소금물의 양과 농도였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눈에 보기 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좀 더 쉽게 좀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 오늘 유형 많이 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좀 길어졌네요. 자, 마지막까지 집중해 잃지 않고 보세요. 자, 지은이 학교 올해 학생 수는 남학생은 작년에 비하여 8% 증가, 여학생은 작년에 비하여 5% 감소가 됐대요. 자, 그랬더니 26명이 많아졌대요. 자, 그럼 미지수를 한번 세워볼까요? 자, 작년에 우리가 남학생, 우리가 X명이라고 하고요. 자, 여학생, Y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값을 보니까 26명 많아져서 936명이 됐으니까 작년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바로 910명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면 x 더하기 y는 얼마? 바로 910이 되고요. 자, 우리가 또 식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죠.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8% 증가, 여학생 수는 5% 감소라고 했기 때문에 자,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그래서 100분의 얼마? 8x 마이너스 100분의 얼마? 5y는 얼마가 된다? 26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 양변에 우리가 100을 곱하면 식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자 910 그리고 8x 마이너스 5y는 바로 2600이 됩니다. 자, 연립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주면 자, y로 그냥 소거시킬까요? 자, y 소거시키면 자, 5x 플러스 자, 5y는 4, 5, 5,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x는 얼마요? 마이너스 5y는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13x는 얼마요? 바로 7150이 돼서 우리가 x를 값을 하면 자, 55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y는 얼마가 돼요? 550 빼주면은 자, 6이 되고 550이니까 8,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910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올해 남학생 수는 자, 증가 얼마가 돼요? 550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남학생 수는 뭐가 돼요? 550 더하기 550 곱하기 100분의 얼마? 8을 하시면은 답이 나오고요. 자, 여학생 수는 얼마가 된다? 바로 360에 빼기 뭐가 돼요? 360 곱하기 100분의 얼마요? 5를 하시면 바로 여학생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세요. 계산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번 보면은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완료했대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완료를 전체로 우리가 1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효진이가 자, 1일 동안 일하는 양 X 그리고 서연이가 자, 1일 동안 일하는 양을 우리가 Y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일 동안 완료했대요. 둘이 일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완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죠? 자, X 더하기 1의 양을 둘이 같이 했더니 8일 동안 해서 얘가 얼마? 바로 완료 1이 됐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가 돼? 효진이는 4일하고 서연이가 10일 했더니 완료가 됐대요. 자, 그러면 효진이가 4일 했으니까 4x, 서연이가 10일 했으니까 10y는 얼마?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립 방식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계속 우리가 문장 안에서 두 개가 뭐가 있는지 자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연립해서 한번 풀어주게 되면 자, 8x 플러스 8y는 얼마다? 1이다. 밑에 2를 곱하면 자, 8x 플러스 얼마? 20y는 얼마요? 바로 2를 곱했으니까 2가 되겠죠?
자, 두 개를 우리가 한번 빼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1. y는 얼마? 12분의 1이다. 자, 서연이가 저기 그 y였죠, 우리가. 그래서 서연이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1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서연이 혼자서 일을 마치려면 며칠이 필요할까요? 바로 자, 서연이 혼자서 일을 하면 뭐가 돼요? 12일이 걸린다. 왜냐면 하루에 2분의 1을 하니까 서연이 일을 마치려면 1이 되려면 12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그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형을 많이 풀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에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첫 번째 미지수 세우기, 두 번째 식 세우기, 세 번째는 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풀이에서 해가 나온 게 문제 뜻에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x, y 값 나왔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